둘, 셋! 카메라 봐요. 일단 제가 너무 오랜만에 앨범을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분들이 얼마나 노래하는 세정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많이 지켜봐 왔어요. 그리고 저 또한 많이 기다려왔고, 그래서 뭔가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기다렸던 만큼 재밌게 무대하고 싶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앨범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일단 이번 주제는 문으로 잡았습니다. 문이라고 하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닫혀있는, 나만 알고 있는 감정, 이야기들을 담아낸 주제들이 따로 있고요. 반대로 문 밖으로 열고 나갔을 때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도전, 시도, 아니면 다른 여행 같은 감정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다룬 주제의 곡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해봤는데, 컨셉도 아예 다르고 주제도 아예 다르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선들도 아예 결이 달라서 뭔가 듣는 분들도 재밌게 듣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본격적인 준비를 들어간 건 한 반년에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곡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라고 넘어가게 되면 이번 라인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놨었어요. 제가 곡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곡부터 최근까지 썼던 곡까지 다 올린 상태였어서 그 기간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3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일단 항해 같은 곡은 편곡을 아예 다 뒤엎었어요. 그게 띵덩덩덩덩덩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음정? 일단은 해보는데, 원래는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밴드 사운드가 강했던 노래였다면, 신스 사운드가 강한 그런 노래였다면, 지금은 아예 아일리시 편곡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결정도 크게 내려야 됐었고, 아예 노래 느낌이 바뀌어버리는 거라서 이게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그때 제가 회사 내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임직원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결과 한 표 차이로 아일리시 편곡이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갈려서 그 한 표를 믿고 제가 이렇게 편곡을 아일리시 편곡으로 가져간 기억이 있어요. 이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항해가 녹음할 때 저희 직원분들이 총 동원이 돼서 녹음을 받았어요. 중간에 들어보시다 보면 돛을 올려라, 바람결을 따라 너를 쳐라, 늘 그래왔듯이 하는 이 파트에서 돛! 너! 총! 이 부분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떼창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 하! 하는 이런 막은 인디안 족장 같은 소리들을 저희 직원분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 배를 몰고는 있지만 함께 해주는 모든 선원들이 같이 동참해준 느낌이라서 이 젤리피쉬라는 배를 몰고 갈 때 그 젤리피쉬의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해준 기분이 들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곡이었습니다. 네.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 같은 곡 경우는 제가 2주 정도 만에 썼던 곡이었어요. 항상 우민 작가님하고 쓸 때는 이렇게 급하게 써서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우린 운명이었어, 우린 이미 운명 같은 사이야 라는 걸 곡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예전부터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 언니가 그때 당시에 작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 작사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의견을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한참 전인데, 그때는 심지어 제가 널 좋아하는데 앞에 서면 작은 모습이 너에게라는 작사를 처음 참여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또 하나 떠올랐던 것 중 하나가, 내가 빨간색 버스를 타지 않았으면 널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그날 노란색 옷을 입고 가지 않았으면 넌 날 바라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색깔이 엄청 화려한 곡을 쓰면 듣는 이들도 재밌고 상상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옛날에 떠올려놨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잘 써먹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라는 주제에 써먹어야지 했는데 이거는 색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일단 운명적인 만남을 주제로 써보자라고 쓰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세상과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상이라는 단어도 일부러 넣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저도 팬분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 팬분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려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순간이 왔어도 그들은 저를 좋아해 줬을 거고 저도 그들을 위해 노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로 잘 써보면 재밌겠다 해서 쓰게 된 곡이 모르고 그래도 서로를 그리다 였고요. 5번 저희 타이틀 타버 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래 처음에 제가 반대했던 곡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곡을 선택하는 순간 무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봐도 그쵸?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뭔가 아예 데모만 들었을 때는 섹시함이 엄청 강한 곡이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뭔가 내 주 무기가 춤도 아닐 뿐더러 섹시함도 아닌데 내가 원래 입던 옷이 아닌 느낌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과연 내 무대 같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서 처음엔 열렬히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도전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 곡을 내 옷으로 만들 것이냐부터 판단을 해봤는데 섹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섹시하고 강렬하고 재밌는 느낌의 무드를 진짜 단순히 섹시로만 가져갔다가는 내 옷이 아닐 것 같고 섹시가 아닌 조금 더 걸크러쉬한 느낌으로 바꿔보자. 내 강점은 강한 메시지와 강한 글쎄요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강한 에너지를 밝은 느낌이 아니더라도 분명 다른 그 스트롱한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검열이 꽤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영화랑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처음 주제로 코코를 주제로 써볼까?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 검열 전에 코코라는 주제로 죽음에 관련돼서 뭔가 좀 그 경계를 왔다 갔다 넘나드는 내용을 써볼까 했는데 너무 뭔가 아리까리해지고 또 그 외에 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떠오른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블랙스완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단축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너무 내용이 딱 제가 원하는 내용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주제를 블랙스완으로 가져가자 해서 실질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남을 의심하고 계속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남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절벽 끝으로 내밀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삼으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제목을 원래 처음에 블랙스완이라고 애초에 박아놨다가 또 너무 유치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 아니면 절벽 이 느낌 괜찮다 싶어서 탑 오어 클리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노래가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노래가 풍기는 느낌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느낌을 많이 풍겨서 이 풍기는 느낌 그대로 섹시를 가져가면 너무 강한 섹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주제를 틀어서 지금은 좀 뭔가 이야기도 제 이야기처럼 담기기도 했고 풀고자 하는 무대도 이렇게 가면 훨씬 재밌겠다 하는 그려지는 그림도 생겼고 그렇게 이 곡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 다른 느낌으로 도전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용기까지 났던 것 같아서 타버 클리프 가사를 쓰게 된 이 과정이 저한테는 좀 크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곡 정도만 더 얘기를 하면 빗소리가 들리면 마지막 트랙이죠. 이 노래는 제가 워닝 작업하러 다닐 때 같이 썼던 곡인데 그때 당시에 편곡이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서 데모 라인업에 넣지 못했던 곡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단순하게 이거 콜드플레이식 편곡이면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편곡이 잘 나와주려나? 뭔가 긴가민가한 느낌만 있으니까 차마 제가 이거 곡 가져갈래요 라고서는 말을 던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편곡까지 하려면 애초에 제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먼저 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곡 쓰고 싶고 편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편곡을 두근두근 기다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과연 잘 나올 것인가? 편곡을 해서 나와도 이 노래가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행히 편곡이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곡까지 얹어서 노래를 듣고 나니까 벅참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래의 주제가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때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노래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밤이 되면. 근데 이제 뭐 주변 시끄러우니까 신고도 들어오기도 했었고 제가 주변 눈치도 보이니까 좀 작게 연습하기도 해야 됐었고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소리도 묻힐 뿐더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마음껏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우비를 쓰고 나가서 빗소리를 막 들으면서 그 운동장에서 노래 연습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아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곡인데 신기하게도 이 곡이 녹음을 하면서 저희 연습생 친구분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끝에 떼창 부분을 연습생 친구들이 들어와서 같이 녹음을 해줬는데 그렇게 녹음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프로듀스 101 때 시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장이 저한테 노래의 시작이었다면 프로듀스 101은 제 연예계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온갖 시작점이 여기에 다 담긴 느낌이 들어서 더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 곡을 콘서트 맨 마지막 곡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팬분들이 나한테 맨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는 느낌을 받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두고 나니까 제 노래의 첫 시작, 방송의 첫 시작, 그리고 제 모든 시작의 근본인 세상들까지 포함이 되는 노래가 되는 것 같아서 그 곡에 대한 애정도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주제를 생각이 나면 미리미리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 다음 레퍼런스 찾고 작곡가님께 연락드리고 작곡가님께 먼저 발품 팔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가사 쓰는 시간대는 명확히 있어요. 곡은 이제 제가 드라마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명확히 있지는 않는데 가사만큼은 항상 10시에서부터 다음날 8시, 아침 8시 까지가 진짜 잘 써져요. 그 새벽 4시 거의 다 써간다 하면서 딱 봐보면 4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가 진짜 잘 나와서. 그리고 좋아 이제 마지막 뭐 끝에 C 파트 C3만 잘 마무리해보자 쓰고 나면 어느새 4시간이 흘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득 왜 이렇게 잘 썼죠 하고 보면은 새벽 4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 사실 원래는 빗소리가 들리면 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바라던 바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던 바다 같은 경우는 평소 우리 세상들이 저의 노래를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뭔가 만족을 드리고자 썼던 곡이기도 했고 근데 그 곡 1절에 미안해 사랑해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우리 세상들한테 가졌던 마음이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미안해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랑한다고 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게 컸던 것 같은데 그렇게 3절에서는 고마워 사랑해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고마워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왜 이렇게 난 미안해만 하고 있었지? 그냥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써야겠다. 고맙다고 더 말을 뱉을 수 있는 내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미안해 사랑해에서 고마워 사랑해로 넘어가는 그 기점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피 묻은
찢어진 드레스와 컨버스화. 네, 이렇게 그 룩이 정말 저랑 찰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세상들 중에 저의 피땀 눈물을 좋아해 주시는 세상이 정말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 역할을 했다 보니까 제가 다른 느낌의 액션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액션이 워낙 강했던 드라마다 보니까. 근데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착장과 분위기 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근육을 매우 좋아하지만 상황 때문에 근육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착에서만큼은 근육이 너무 멋있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서 굉장히 근육조차 제 하나의 옷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룩이었기 때문에 그 룩 분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춤이요. 춤. 진짜 춤! 진짜로 춤은 농담 안 하고 일춤 일눈물이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왜냐면 춤을 추려면 모니터를 해야 하잖아요. 그 모니터를 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나서 항상 구석 가서 좀 눈물을 닦고 왔어요. 진심으로. 뭔가 춤은 제가 넘지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벽 같은 느낌이었어요. 웬만한 것들은 사실 제가 열심히 하고 도전해보면 다 해낼 수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춤만큼은 그러지 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성에 안 차고. 게다가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저희 이제 우리 아이돌 판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대단한 아티스트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 나도 춤을 추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매일 밥 먹고 춤추던 그런 분들의 춤까지 따라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정말 1도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춤에 도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만큼은 부끄러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춤 때문에 덜 전달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매번 춤을 임하고 연습할 때마다 턱턱 막혔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했지? 내가 이걸 도전하는 게 맞나? 나 엄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제가 확신했던 부분은 제가 항상 울 때면 그 울음이 그치고 나면 성장했다라는 걸 알거든요. 매번 그랬어요. 노래하다가 울 때도 그랬고 뭐 웬만한 저를 힘들게 뭐 제가 성장하고 싶어서 눈물이 났던 날에는 그 눈물이 흘린 그 다음 날에는 많이 성장해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닦을 때마다 오늘도 울었으니까 내일은 더 늘려나 봐 이러면서 꾹꾹 참으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거를 제가 따로 연습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절 봐서 뭘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 붙잡아서 더 연습하고 선생님 시간 더 낼 수 있을 때 수업 많이 잡아서 연습하고를 반복을 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내가 이상한 부분도 정확히 그냥 알아내고 이상하더라도 더 열심히 연습해보고 만약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거라도 연습을 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자 하면서 따로 연습 시간을 더 잡아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걸 좀 많이 가졌었어요. 특히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는. 근데 그럴 때 문득 저 연습생 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연습생 때 춤을 정말 지금도 못 추지만 그땐 더 못 추는 애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추는 상태로 들어와서 언니들과 같은 수업을 받아서는 언니들의 실력을 따라갈 수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항상 막차 시간 끊기기 전까지 연습을 하다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정말 많은 힘듦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초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가졌었어서 옛날 정말 처음에 저를 뽑아주셨던 그 실장님을 일부러 찾아뵀습니다. 그때 저를 왜 뽑으셨는지, 저의 어떤 모습이 흥미로우셨는지, 저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얘를 데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왜냐면 그거를 참고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딱 실장님이 해주는 말이 너는 항상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하고 가던 애였잖아.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말하던 좌우명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2번 더였고, 근데 네가 걸어오는 길도 그렇고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너의 모든 행보가 사실 그게 계속 증명해주는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2번 더. 그래서 지금 네 모습도 애초에 그런 모습이라 그 마음 그대로 쭉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때 더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 나 춤 못 추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2번 더 추는 내가 되면 적어도 무대에 올릴 만큼 되지 않을까라고 용기를 얻어서 그 마음을 진짜 이번 앨범 준비하는 내내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연습할 때도 집에 갈까 하면 그래 2번만 더 추고 가자 하고, 노래 부르다가도 이제 갈까 하면 2번만 더 부르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타버클리프 무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서 앨범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더 연습하고, 앨범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콘서트도 하게 될 예정이잖아요. 콘서트를 올리는 그 날까지도 계속 연습을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버클리프를 내는 무대보다 한 5년, 10년 뒤에 다시 제 콘서트에서 타버클리프를 추고 있는 그때는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만 보지 마시고 꼭 이 과정까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을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표정 연기 진짜 잘해야겠다. 표정 연기가 정말 중요한 무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어보자 라고 저는 연습실에 갔잖아요. 그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뭘 해볼 만해. 뭐가 해볼 만해. 지금 골반을 왼쪽으로 돌리는지 오른쪽으로 돌리는지도 모르고 뭐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해볼 만한 건데. 그래서 그 모든 기대도 다 무너뜨리고 해볼 만하지 않다는 걸 느낀 순간 온 숨이 막혔습니다. 진심으로. 네. 그래서 걱정이 앞섰던 영상이었죠, 저한테는. 네. 디브리지에 I'm on top 사실 I'm on cliff 이게 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I am not lonely까지 가는 그 구간이 쫙 있어요. 전 그게 한 구달이라고 보는데 그때가 처음 당당해 보이던 표정에서 딱 변환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연기도 조금 해야 되고 I am not lonely 이거 춤출 때만큼은 항상 거의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대 위에 혼자 난 외롭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저 춤출 때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뭔가 대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 파트를 할 때만큼은 뭔가 진짜 가장 저스럽게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키 버전을 가장 잘 표현해준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해요.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때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기다려주던 모르는 인물들이 사실은 세상처럼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세상이 노래하는 제 모습을 많이 기다려주기도 했고, 또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 익숙하게 저를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세상과 많이 닮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령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정령이 사실은 저를 늘 지켜봐주고 저를 늘 감싸주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을 나갈 때만큼은 뭔가 두근대고 떨렸다면 돌아와서 허무하고 허망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열쇠를 바라보면서 다음 또 언젠가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날이 오겠구나 라는 여운을 일부러 남겼어요. 그게 영상에도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과정은 항상 무섭고 두렵지만 결국 남는 건 이렇게
더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제 안에 쌓아주는 것 같아서 다시 언젠가 또 이렇게 문 열고 나갈 거니까 많이 기다려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상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영상에 녹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진짜 아직도 아쉬운 게, 항의 뮤직비디오를 원래 야외에서 찍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찍으면 그림도 훨씬 더 광활하고 예쁘고 그 자연광에서 받는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느낌을 담아보려고 진짜 감독님도 많은 곳을 서치해보고 로케이션도 다 알아보고 하셨는데 자꾸 그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을 진행하기 한 4일 전까지도 계속 그 날씨 체크를 하면서 이걸 안에서 찍을 거냐 밖에서 찍을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안에서 찍은 영상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주제가 잘 담겨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 달리는 느낌의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찍어주신 저희 항해 뮤직비디오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 진심과 메시지만 담겼다면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타버 클리프 뮤직비디오로 넘어가면 타버 클리프는 제가 감히 그 내용을 굳이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보는 사람에 따른 해석이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저택을 지키는 사람이고 저택의 주인입니다. 근데 저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무찌르고 이겨내서 그 저택을 지켜내지만 그 저택은 이미 피바다와 불바다가 되어 있죠. 이런 결말까지 갔는데 해석하기 나름의 뮤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만 보일까 봐가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뮤직비디오를 볼 때 키포인트는 내가 적이라고 느끼는 인물들은 과연 어떤 적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택 안에서의 그 수많은 적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를 본인만의 의미로 해석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다 보면 훨씬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저택을 지키는 제 모습과 저택이 무너지기 전 제가 그 저택 안에서 지키고 있는 감정선들을 본인만의 해석으로 잘 이해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서 더 뭔가 저를 미지의 세계로 끌고 가주는 하나의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항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기 바로 전날 경이로운 소문 시즌2 1화를 첫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영하기 전부터 떨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방영하고 끝난 후부도 떨려서 잠을 못 잔 상태로 항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거의 반이 날아갔을 정도로 너무 정신없고 피곤한 상태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힘을 주고 나 더 열심히 잘 찍어야겠다라고 뭔가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루 종일 에너지를 뿜뿜 뿜기면서 그 웃음과 예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는데,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힘을 안 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서 찍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같이 찍던 정령분들 있잖아요. 그 정령분들도 다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새벽에 취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미 취한 상태로 그 막 웃고 떠들고 막 식사하고 이런 장면들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대사와 드립들을 난무하면서 cheers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대사를 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그 장면이 오묘하면서도 예쁘고 생각보다 너무 뭐랄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때 함께 고생해주신 정령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다 같이 으쌰으쌰 해주셔서 제가 혼자 찍었다면 그 정도의 에너지까지 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함께 해주신 분들이 다 너무 으쌰으쌰 해주셔서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버 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경이로운 소문 시즌2 액션을 맡아주셨던 액션 감독님과 액션 팀이 함께 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직접 등장까지 해주셨어요. 제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과 중간중간 싸우는 장면이 아주 살짝 나오는데 그때 그분이 바로 제 경이로운 소문 시즌2 하나 역할을 대신 맡아주셨던 액션 배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님과 함께 또 합을 맞출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역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게 아닌 저와 함께 겨루는 역할로 나와주시는 역을 맡아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 저와 같은 드레스를 입지 않은 정말 저를 제일 끝까지 죽이러 다가오는 집사 역할을 맡아준 짧은 머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시즌2에서 겔리 역할을 맡아준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 뒤에서 액션을 선보여주시던 배우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까지 나와서 액션을 선보여주는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저도 임하면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미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액션도 편하고 그래서 더 쉽고 편하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 원래는 제 드레스를 입은 저희 차이 선생님이 제 역을 해주러 오신 거였어요. 제가 액션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 제 대신 액션을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제가 또 액션을 잘 해내가지고 선생님 드레스가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선생님을 아예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보자 라는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오묘하면서도 재밌는 느낌의 타버 클리프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단어요. 한 단어. 초심 하겠습니다. 초심. 제가 노래를 시작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길에 초심을 많이 돌아보게끔 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춤도 다시 처음 추는 것처럼 춰보고 작곡도 처음 작곡했을 때 노래부터 지금까지 찾아서 뒤져보면서 라인업을 하기도 했고 노래 자체도 빗소리가 들리면이라는 노래 덕분에 노래를 시작했던 지점부터 노래를 사랑해주고 제가 무대 위에 설 수 있었던 세상의 모습까지 담아낼 수 있었던 앨범 곡들이 참 많아서 뮤직비디오부터 노래 그리고 앨범의 구성 자체까지 그냥 제가 노래를 시작했던 이유가 다 담긴 것 같아서 초심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아요. 뭔가 다음의 세정이는 또 무슨 느낌이야? 다음의 세정이는 또 뭘 할 거야? 라고 늘 궁금해 하시지만 늘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세상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곡으로 풀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언제나 제 가장 저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앨범 보시고 세정이는 그치 이렇게까지 색깔이 많고 컬러가 많은 친구였지 다음 앨범도 역시나 재밌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세상 진짜 고맙고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건 우리 세상 덕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랑해요.